셀트리온 제약 조기 합병 급물살 소규모 합병으로 신속 마무리될 것인가? 2단계 합병 그 이후의 포석은 셀트리온 오늘 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약은 플러스 7.7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의 힘이 대단했는데요. 전일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8%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29,100원이죠. 그리고 셀트리온 역시 좋은 모습이죠. 막판에 가서 양봉으로서 끌어올리면서 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죠. 밀리면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227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이 오랜만에 86억의 매도 고용, 제약은 외국인들 기관들 모두 매수죠. 231억, 127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제약의 강세가 대단하잖아요. 그 이유가 의외로 조기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이 모두 마무리되게 되면은 2단계 합병이 완료되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 셀트리온 그룹의 포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작년 8월 합병을 시작하면서요. 1단계 합병 그리고 2단계 합병 이렇게 단계별 합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단계 합병은 완료가 됐잖아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 단계로서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합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일 다케다 제약 쪽의 케미칼 부분들을 매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이 조기에 추진이 돼서 마무리될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헬스케어와 합병을 한 이후에 숨도 고르지 않고 바로 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소규모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소규모 합병이란 무엇이냐면요. 상법 제527조의 3에 보면요. 소규모 합병이란 항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한 것은 일반 합병이었습니다. 그거 말고 소규모 합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소규모 합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소규모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합병에 대한 주총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이사회 승인으로서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총 승인이 필요가 없으니까 절차적으로 시간이 빨리 단축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규모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 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역시 법조항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좀 쉽게 써놓으면 될 것인데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쉽게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요. 이 소규모 합병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합병은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합병이 있고 이것은 이번에 헬스케어와 합병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합병이 있고 간이 합병이 있는데요. 소규모 합병이 이제 중요한 이슈로서 등장을 한 것이잖아요. 일단 합병회사는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총이 없기 때문에요.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단 반대하는 주주들이 합병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이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를 할 경우에는 소규모 합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셀트리온의 주주들 20%가 반대를 하게 되면은 소규모 합병은 안 되는 것이고 헬스케어와 마찬가지에 일반 합병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소규모 합병이 가능한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합병 신주의 비율이 합병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쉽게 이것을 풀어보면 이런 것이죠. 셀트리온의 주식수가 1월 12일부터는 2억 2029만 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주식에
10%니까 나누기 10을 하면 2202만 주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병 이후에 발행되는 신주가 2202만 주를 넘지 않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셀트리온 제약의 현재 주식수를 봐야 되죠. 3961만 주가 셀트리온 제약의 현재 주식수입니다. 그렇다면 합병 신주를 2202만 주 이하로 가져가게 하려면요, 합병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합병 비율이 0.5559 이하일 경우에는 신주가 2202만 주 미만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합병 비율을 0.5559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난번 합병처럼요, 합병 가액을 계산하고 몇 개월 전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병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 비율이 0.5559 이하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주가와의 관계잖아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의 현재가 비율은 0.5576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가 0.5559보다 높잖아요. 따라서 현재가로서 가정을 하게 되면 소규모 합병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합병 비율을 이 숫자로 맞추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잖아요. 따라서 회사 측에서는 어느 시점에 합병을 했을 때 합병 비율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계산하고 고민을 할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계산상으로 합병 비율이 요 비율 숫자만은 맞추면은 결론적으로 소규모 합병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셀트리온의 주주 20%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소규모 합병이 안 되고 또 일반 합병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소규모 합병으로 가면서 신속하게 2단계 합병이 완료가 되고 셀트리온 그룹이 생각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과 관련해서 지난 12월 20일 주주 간담회에서 회사 측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합병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셀트리온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셀트리온 제약 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되는 시점에 진행할 것이다. 또한 셀트리온 주주들의 의견에 반하는 합병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셀트리온 제약 합병 시 셀트리온 주주들의 이익을 절대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셀트리온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셀트리온 제약 합병 시에 나름 큰 결단 등 선물을 고심하고 있다며 주주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할 때 합병 가액을 결정을 하잖아요. 1개월 전 주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합병 비율이 0.5559 이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합병 비율 숫자는 헬스케어의 합병 비율 숫자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의 개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는 회사 측에서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뭐가 될 것이냐, 이런 건데요. 셀트리온에 대한 특별 배당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약과의 소규모 합병으로 가면서 셀트리온 주주들의 반대를 줄이면서 신속하게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마무리할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요, 합병 신주의 비율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했듯이 합병 비율이 이 숫자에 맞아 들어가는 그 시점을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합병에 반대하는 셀트리온 주주들에 대한 대책이잖아요.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추정을 해봤을 때는 셀트리온 주주들에 대한 특별 배당의 개념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이것은 팩트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제약까지 모두 합병을 마무리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약의 합병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어쨌든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2일 날 신주가 들어오잖아요. 이 신주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교부 예정일 신주 상장일은 1월 12일이 되는 것이고요.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에서 한 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주의 상장일, 즉
1월 12일 날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이렇게 계산된 현금은 1개월 이내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더 쉽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주식을 200주를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3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1월 12일이 되게 되면요, 기존의 셀트리온 주식 200주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러면 헬스케어 주식 300주는 합병 비율로 곱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계산이 나오죠. 134.7786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헬스케어 주식 300주가 셀트리온 주식 134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200주가 있었기 때문에 총 주식은 셀트리온 주식이 이거 두 개 합치면 334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가 나오잖아요. 0.7786. 요것은 0.7786 곱하기 1월 10일 셀트리온 종가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얼마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월 12일 날 셀트리온 주식이 334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334주에 대한 평균 단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요, 셀트리온의 종가 나누기 334주를 하면 됩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싶으면은 오늘 셀트리온의 종가에다가 334주를 나누면 평균 매수 단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나머지 현금, 이것은 정확하게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요. 결론은 이게 합병이 되게 되면은 전체적인 셀트리온한테는 좋은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병 과정도 만약에 예상을 했던 대로 소수 합병으로 가게 된다면 기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고 비용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 줄어든 비용을 가지고 셀트리온 주주들 쪽에서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내용의 연관성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합병이 돼야만 셀트리온 홀딩스를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또 이러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정리가 되면서 셀트리온은 실적 측면에서도 좋아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단기적인 어떤 조정 과정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길게 보면서 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